어느 날 문득 정말 가까웠던 누군가가 내 일상에서 조용히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별다른 말도 다툼도 없이 점점 연락이 줄고 만남이 뜸해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완전히 멀어졌다는 걸 뒤늦게 실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 내가 무슨 말을 했어야 했나? 내가 뭘 놓쳤던 걸까? 수많은 생각이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마지막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도록 이해하려 애썼는지, 당신 곁에 머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관계에 대한 인생의 지혜. 우리가 놓친 관계의 마지막 장면은 어쩌면 아주 작은 용기로 바뀔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의 진심 어린 안부, 짧은 메시지, 혹은 따뜻한 눈빛 하나가 오랜 오해와 침묵을 녹이고 마음의 문을 다시 열게 할 수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이 아니라 침묵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침묵 속에 숨어버린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그 침묵에 다가가는 용기를 낸다면 관계는 다시 새로운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남기는 말, 행동, 그리고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상대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 그 사람의 삶에 작은 흔적이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인연은 위로와 이해, 그리고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조용히 머물러 주던 사람이 떠올랐다면 오늘만큼은 그 사람을 먼저 떠올려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상대의 마음을 한 번쯤은 더 살펴볼 수 있다면 관계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누군가가 내게 조용히 등을 돌릴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의 사람들에게 조금 더 진심을 담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곁에 있을 것 같던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어진 인연에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표현하라고 합니다. 소중한 사람은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지만 떠나고 나서야 진짜 귀함을 깨닫는 법이니까요.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에 오래 남을 이야기 한 편, 인생 편지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 펼쳐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긴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답을 들려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앞으로의 공감과 연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경미 씨는 10년 넘게 계모임을 함께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매달 만나며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가족 같은 친구들이라 부르던 사이였죠. 처음엔 그런 정기적인 모임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위로가 되는 시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미 씨는 그 모임에서 사람들이 은근 귀찮은 일이나 약속 장소를 조율하는 것, 일정을 맞추는 일과 같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나 정보 검색이 필요한 일은 자연스럽게 경미 씨의 몫이 되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녀 스스로 나섰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맞추는데 익숙했기에 자연스럽게 흐름을 이끌곤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들이 그 역할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고 경미 씨가 아니면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 장소를 고르거나 메뉴를 정하거나 생일을 챙기고 소소한 선물을 준비하는 일들, 경미가 해주겠지. 그 말이 익숙해진 무리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그런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는지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곤 했습니다. 경미는 아무 데나 괜찮다잖아. 걔는 원래 착하잖아. 그 말들이 농담처럼 들리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거슬리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경미 씨가 마음속으로 꾹꾹 눌러 담았던 건
친구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였습니다. 계모임엔 리더 역할을 맡은 친구, 즉 회장 역할을 하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모임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힘이 있었던 사람이죠. 놀라운 건 이 친구가 무슨 일이 있어 참석이 어렵다고 하면 단체 채팅방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럼 날짜 다시 조정하자. 다음에 영미 시간 되는 날로 미루자. 영미가 안 되면 우리끼리 모일 순 없지. 이러면서 단톡방에서 서로 회장 눈치 보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경미 씨가 사정이 생겼다고 하면요. 그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에이, 경미가 안 된다면 할 수 없지 뭐. 그럼 경미는 다음에 보자. 다들 어렵게 시간 맞춰서 잡은 거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 어떤 친구도 경미는 무슨 일이야? 괜찮아? 라고 물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경미 씨의 마음을 깊게 후벼 팠습니다. 같은 모임인데 누구는 배려받고 누구는 참고 이해해야만 하는 자리라면 나는 왜 항상 맞춰야만 하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집안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평소 경미 씨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답장을 주는 친구였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거나 누군가의 메시지에 늘 따뜻하게 답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녀가 몇 시간 동안 핸드폰을 열어보지 못했던 그날은 정말 드물고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이 단체 채팅방에는 여행 날짜와 장소에 대한 결정이 이미 올라와 있었고 경미 씨가 채팅방을 열었을 때는 모든 일정이 확정된 뒤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날은 내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집안에 일이 있어서.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더욱 씁쓸했습니다. 경미가 마지막에 안 된다고 하네. 이번 여행은 정말 다들 시간 맞추기 어려워 겨우 잡은 건데. 단체 채팅방에는 마치 경미 씨의 한마디가 모든 흐름을 깨뜨린 것처럼 화살이 모두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 이야기로 바빠 그 누구도 경미 씨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관계는 이제 아니구나. 자신이 얼마나 친구들 사이에서 외곽에 서 있었는지, 그동안의 배려가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자신으로 인해 여행 일정을 조율하는 게 부담이 되자 경미 씨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깊은 고민 끝에 긴 메시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기억들, 자신의 진심, 그리고 지금 느끼는 서운함과 이 모임에서의 탈퇴 결심까지 조심스럽게 담아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글은 너희들 답장을 원해서 쓰는 게 아니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냥 나의 마지막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그녀는 그 메시지를 단체 채팅방에 조용히 남기고 톡에서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자 당황해하며 이유를 물었지만 경미 씨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계모임에서 나오게 된 건 충동이 아니라 오래 누적된 인내 끝에 내린 결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후 경미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경미가 요새 완전 변했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말이야. 예전에는 끽소리도 못했던 애가 요즘 은근 할 말 다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오래 만났는데 어쩜 저럴 수 있어? 모든 건 다 경미 씨가 이상하게 변해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뒷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채 조용히 참고 또 참아온 사람이 관계를 내려놓았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사람처럼 몰리는 일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경미 씨는 이제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얼마나 오래 견뎌왔는지,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민이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모임 속에서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언제나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졌으니까요.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예상대로 다양한 반응이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당황했고, 누군가는 침묵했고, 또 누군가는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경미 씨는 그 반응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감정을 정리한 뒤였고, 그 어떤 답장도 그녀의 결심을 흔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남긴 마지막 편지는 누군가의 답을 듣기 위해 쓴 게 아니야. 단지 나를 위해 내 마음의 마지막 존중을 지켜주기 위해 쓴 거야. 이제 그녀는 더는 누구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과 단호한 관계 정리는 그녀 스스로를 향한 가장 큰 배려였고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관계를 정리한 뒤에도 외로움에 허덕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무게가 가벼워졌고 삶이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순간부터 연락할 친구가 정말 하나도 없다고 느껴본 적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각자 가정이나 직장, 건강 문제로 바빠지다 보면 예전처럼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기 어려워지곤 합니다. 그렇게 점점 소원해지다가 문득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놀라운 건 친구가 전혀 없어도 만족스럽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관계가 끊어져도 외롭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홀가분하게 살아갈까요? 지금부터는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와 친구가 없어도 평온하게 살아가는 분들의 공통점을 나눠보겠습니다. 인맥이 자산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관계가 많을수록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아집니다. 생일 챙기기, 회비, 명절 인사관계가 애매하면 그 모든 게 부담이 되죠. 연락처를 줄이고 소수에게 진심을 다하면 삶의 질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자리가 생깁니다. 방 안에 물건이 가득하면 새 물건을 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인연도 비워야 들어옵니다. 나를 지치게 했던 관계, 의미 없는 관계를 정리해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설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중요한 건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용기 내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인연을 만나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래된 관계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더 이상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사람과의 의례적인 만남이 부담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관계를 정리할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당신 곁에 예전과 달리 조용해진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말 없는 신호를 지나치지 마세요. 대화가 줄고 만남이 줄고 웃음의 온도가 달라졌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관계는 단순한 호의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한 섬세한 관심과 존중, 감정을 표현하는 용기, 그리고 피곤하더라도 서로의 신호를 살피는 민감함이 있어야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미 떠나간 사람이라면 억지로 붙잡기보다는 그 이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받아들이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인연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 정성껏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관계에서 배워야 할 가장 깊은 통찰 아닐까요? 조용히 떠난 사람은 우리가 몰랐던 순간에도 수없이 당신을 이해하려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떠남은 결코 충동이 아닌 오래된 침묵의 결과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혹시 오늘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늦기 전에 마음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한 통의 안부 인사, 짧은 문자 한 줄이 누군가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나는 내가 소중했음을 알고 있다는 메시지는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친 관계의 마지막 장면은 어쩌면 그렇게 아주 작은 용기로 바뀔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말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이 아니라
침묵에서 시작된다. 그 침묵에 다가가는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누군가가 내게 조용히 등을 돌릴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의 사람들에게 조금 더 진심을 담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은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지만 떠나고 나서야 진짜 귀함을 깨닫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인생편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사람의 관계를 지켜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